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수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지속되다 갑자기 습하고 더운 날씨로 바뀌면서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감기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유의해야 할 때입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입니다. 지난주 내내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다 갑자기 기온이 상승해 습하고 더운 날씨로 바뀌면서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감기 환자가 늘고 있어 개인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커다란 일교차로 인해 우리 몸의 적응력과 면역력이 떨어져 그 어느 때보다 충분한 영양 섭취와 함께 체온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위생 청결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감기는 호흡기를 통한 직접적인 감염보다는 손을 통해서 더 많이 전파되므로 항상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체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좋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등을 많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온도차가 심할 때는 면역 기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감기에 걸리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환절기에 특히 물을 많이 드시고 특히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면은 순환 자체가 내부에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감기가 걸렸다 하더라도 따뜻한 물을 동시에 5컵 정도 드시면은 배가 부르더라도 어떤 감기약보다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까지 줄곧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화씨 84도까지 올라가지만 밤 최저 기온이 화씨 62도까지 내려가 일교차가 20도 이상 나면서 개인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집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H마트가 후원하고 미 공영방송 PBS가 제작한 13부작 김치 다큐멘터리가 지난 5월 8일부터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PBS 방송을 통해 방영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H마트가 후원하고 미 공영방송 PBS가 제작하는 김치 다큐멘터리가 5월 8일부터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PBS 방송을 통해 방영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프랑스와 아시아 요리를 접목시키는 시도로 세계적인 요리사 반열에 오른 장 조지와 그의 한국계 아내가 직접 출연합니다. 이번 PBS 방송의 김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는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각 지방의 먹거리와 아름다운 농촌 풍경을 배경으로 제작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제주도 등 한국 유명 관광지로 돌아다니며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치와 지방 고유 음식, 요리 비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특히 유명 헐리우드 배우 휴잭맨과 오스틴 파워스 등이 출연해 직접 한국 음식을 맛보고 경험하는 에피소드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번 PBS 방송의 김치 콜로니스트 다큐멘터리는 총 13부작으로 제작됐으며 18일부터 뉴욕, 뉴저지에 있는 H마트 각 매장 내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한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힌 뉴욕 한인들도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4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뉴욕 총영사관과 한국의 신용회복위원회는 6월 중 신용회복 지원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내달 말부터 신용회복 지원 업무를 본격 시작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신용회복 제도가 실시되는 것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LA 지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상자는 과거 한국에서 발행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한국 국적자들입니다. 희망자는 뉴욕 총영사관에서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신복 위에 신용회복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뉴욕시 일대 아시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한인 여성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용의자 검거를 위한 공개 수사에 착수한 뉴욕시경은 이달 15일 오후 2시 40분 맨하탄 819 FDR 드라이브에 위치한 아파트 13층에 거주하는 60세 아시안 여성이 건물 안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30세에서 35세가량의 히스패닉계 남성으로 당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에 내리려고 할 때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쓰러뜨린 뒤 핸드백을 강탈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퀸즈에서도 16세에서 20세가량의 흑인 남성이 최소 4명 이상의 여성을 상대로 아이폰을 빼앗아 도주하는 강도 행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2일 오후 6시 15분 21가 40일 애베뉴에서 32세 아시안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범죄 피해를 당한 데 이어 6일 오전 8시에도 같은 장소에서 45세 아시안 여성이 아이폰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연방당국이 한국과 중국, 홍콩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밀반입되는 불법 복제 DVD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24일 세관 국경보호국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에서 항공기와 선박을 통해 대량으로 불법 유입되는 DVD를 불법 유입되는 색출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정식 DVD 대신 중국과 홍콩, 한국 등지에서 불법 복제돼 판매되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중국 드라마와 영화 DVD를 인터넷을 통해 한국 우편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IC는 지난 23일 캘리포니아 LA 인근 유명 비디오 판매점 매니저가 2010년 9월부터 홍콩에서 85차례나 한국과 중국 드라마, 영화를 불법 복제한 DVD를 주문해 판매한 것을 적발해 체포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들의 시험 부담이 앞으로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시교육청은 2011에서 12학년도부터 새로운 자체 표준 시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는 뉴욕주가 올 가을 도입하는 교원 평가제도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며 현재 최소 16개의 시티와이드 시험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티와이드 표준 시험은 3학년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및 과학과 사회과목 등을 포함하게 되며 뉴욕주 표준 시험 및 리전트 시험과는 별도로 치러집니다. 3학년 이상 초등학생은 최소 1개에서 2개 과목을, 중고교생은 최대 8개 과목에 대한 시험을 학기 초와 학기 말로 나눠 추가로 치러 성적 향상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시행 첫 해에는 시내 100여 개 학교에서 우선 실시한 뒤 이듬해 500개 교로 늘리고 2013년에서 14학년도부터는 시내 1,700여 개 공립학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식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50억 원의 정부 예산을 배정받은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100% 출자한 한식 세계화 재단이 지난해 말 뉴욕의 명품 한식당을 열겠다고 50억 원의 정부 예산을 따냈지만 거창한 청사진과는 달리 반년이 다 돼가는 지금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 통과 당시 국회에서 강행 처리까지 하면서 배정된 관련 예산이 자칫하면 국고로 환수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플래그십 한식당 건설 계획이 주춤한 것은 한국 외식업계의 반응이 냉담하기 때문입니다. 외식업계는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임대가 아닌 매입 방식의 투자가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면에서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기업 측에 설득을 많이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도 계속 추진 중인 상황이고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어려움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연착률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을 대변하는 비영리 시민단체 스트랩 행어스 캠페인이 24일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3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지하철 정시 운행률은 86.4%로 전년 동기 대비 4.9%포인트 줄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한인이 많이 이용하는 7번 전철을 포함한 1번에서 7번 등 숫자 노선에서 연착이 크게 늘어 전년도 90.5%였던 정시 운행률이 81.4%로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시민들은 지난해 연말을 기해 교통요금 인상을 단행한 MTA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테하차 피산 풍력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에 5,5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실리콘밸리 일간 세너제이 머큐리 뉴스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테라젠 파워가 테하차 피산 풍력발전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45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1,5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구글의 이번 투자는 최근 풍력을 비롯한 차세대 대체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에서 온라인 지급 결제 시스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JP 모건 체이스 등 세계 대형은행이 이날부터 클리어 엑스체인지라는 이름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들 은행 고객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온라인 계좌에 있는 자금을 다른 은행의 다른 고객 계좌로 이체하거나 상품을 구입한 뒤 이런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형 점포의 주인들은 고객에게 상품값을 자신의 온라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은행에 지급하는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결제 처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24일 호텔 여종업원의 옷에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의 정액 흔적이 검출됐다는 보도의 출처는 경찰 측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전날 다수의 언론 매체들은 수사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스트로스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한 여종업원의 셔츠에 스트로스칸의 DNA가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뉴욕 경찰국 대변인은 유전자 감식 결과가 유출됐다는 것을 강력하게 부인했고 전날 검찰 측 대변인은 당국이 재판 때까지 유전자 감식 결과와 관련해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방중한 탓에 정상회담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다 이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의 삼남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의 후계 구도 문제는 북중 간에 매끄럽게 논의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은 중국과는 과거 혈맹 시절부터 차기 최고 지도자들을 서로 인사시켜왔고 최근 몇 년 새 국제정치 지형상 고립이 심화돼 중국과의 안보 교류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김정은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의 후계 구도에 대해 중국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바라고 있어 김정일 위원장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해 중국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와 캔자스주를 강타해 최소 9명이 사망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당국은 이날 강력한 토네이도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최소한 주민 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 토네이도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 규모가 커졌으며 부상자 가운데 어린이 3명이 중상인 것으로 알려져 추후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았습니다. 미 기상청에 따르면 토네이도는 오클라호마시티 서부에 있는 인구 15,000여 명 규모의 엘리노 마을을 강타해 가스 폭발이 일어나는 등 집중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강력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동태평양의 수온이 주기적으로 낮아지는 소위 라니냐 현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연간 최소한 5개월 이상 지속되는 라니냐 현상은 3년에서 5년을 주기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올해의 경우 라니냐 현상은 북미 대륙 서북 쪽에 있는 찬 제트 기류를 동부와 남부 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며 바람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기 중에 찬 제트 기류가 지상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끌어올리면서 슈퍼셀이라 불리는 초대형 폭풍우를 형성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라니냐 현상으로 4월 한 달간 300여 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엘라바마와 미시시피, 테네시 등 남동부 지역에서 365명의 이상의 피해자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이 한인타운 청소년센터 KYCC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합동으로 차량 아동 승객 안전인식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닛산 측은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맞는 시트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닛산 자동차가 차량 탑승 아동 안전인식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인타운 청소년센터 KYCC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함께 아시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개최된 닛산의 퀘스트 포 세이프티 캠페인에선 부모와 보육인들을 대상으로 아동용 카시트의 안전성과 올바른 설치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질병통제관리센터 C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부모들의 72%가 잘못된 방법으로 아동용 카시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차종에 맞는 올바른 카시트를 정확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동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The best place to start is to install the right car seat, of course, in the back seat of your vehicle. Then make sure that they are buckled in safely before driving.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반드시 뒷좌석에 아동용 카시트를 설치해 앉게 해야 되고 안전벨트는 아동의 어깨와 가슴을 동시에 감쌀 수 있는 위치로 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측은 아동들이 시트를 미착용할 경우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만큼 반드시 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With another violation within that year time frame, could double in fine and or turn up into a point on your license. So, like I said, it's not so much the cost of the ticket that should deter people. It's the safety of your child. You want to make sure your child is safe. I mean, who cares about the ticket, right? You want to make sure your child is safe. You can't put a price on your child's safety. 한편 닛산 자동차는 지난 1998년 이후 퀘스트 포 세이프티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와 정부 단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부모와 보육인들에게 차량 안전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5월 25일 날씨입니다. 오랜만에 맑고 화창한 초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5월 26일 날씨입니다. 부분적으로 구름 낀 곳 있겠지만 맑은 날씨 계속돼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아너스 리뷰 교육센터에서 오는 5월 28일과 6월 4일 9학년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무료 SAT 진단시험 및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모의 진단 평가는 컴퓨터 채점으로 학생들의 과목별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통해 실제 시험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방향도 제공합니다. 일터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북미주 기독실업인회 CBMC 동북부 연합회가 5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CBMC 초청 만찬을 갖습니다. 아름다운 7080 음악과 연주 그리고 성공 기업인인 LA 강충원 장로의 21세기 기업인의 도전이라는 강연도 함께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크리스찬 기업인 전문인이시면 누구든지 참석 가능하며 많이 오셔서 즐거운 교제와 나눔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선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입니다. 주미대사관이 시행하는 2011년 재미 한인 장학기금 장학생 선발 뉴욕 일원의 지원자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미국과 캐나다 소재의 대학 정규 학사학위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한국계 대학생으로서 직전 1년간 GPA 4.0 기준으로 3.5 이상인 경우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장학금 수혜는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비수혜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서 제출 마감일은 6월 15일까지며 일반 장학생 및 특별 장학생은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 전문과정 및 예능계 장학생은 주미대사관 교육관실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FGS 한인동포회관이 당뇨병을 관리해 건강을 유지하려면이라는 주제로 무료 의료 건강 세미나를 엽니다. 당뇨병은 매우 심각한 질환이지만 잘 관리한다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6월 6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메리 오코너 인글루드 병원 당뇨 프로그램 매니저를 강사로 모시고 FGS 한인동포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대한 2011년도 제2차 순회영사 활동을 실시합니다. 6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필라델피아 한인회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순회영사는 여권 발급 신청,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병역 업무, 비자 발급 신청 등 다양한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원 업무별로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정확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주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총영사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10년 후 미래입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즈에서 최연소 논설위원을 지내고 영국 정부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석학기자, 저널리스트인 저자 다니엘 알트먼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어떤 국가가 경제적 위험에 직면할 것인지, 성공적인 투자 분야는 무엇이고 다음의 경제 위기는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들도 있지만 보통은 각 상점들에서 시작되는 메모리얼 데이 세일 행사와 또 긴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행락객들, 그리고 집집마다 피어나는 바베큐 그릴 냄새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미국 여행가 협회에 따르면 보통 3,500만 명가량의 미국인들이 이 연휴 기간을 이용해 여행을 즐긴다고 합니다. 특히 메모리얼 데이는 원래의 숭고한 의미와 함께 미국인들에게는 비공식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각 지역별 야외 수영장과 해안가 국립공원 해수욕장들이 정식 개장하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이 도래한 것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올해는 날씨가 이상스럽게 추워서 그런지 무더운 여름이 무척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 연방 공휴일로 정해놓고 전몰 장병들을 기리는 행사나 그들의 묘지에 헌화함으로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한국으로 치면 현충일에 해당하는 날로서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애도하는 날입니다. 이 메모리얼 데이는 미국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희생을 치른 남북전쟁이 끝난 후 당시 육군대장이었던 잔 로간 장군이 명령을 선포해 5월 30일을 데코레이션 데이라는 전국 기념일로 지정한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후 메모리얼 데이로 명칭이 바뀐 뒤 1971년 연방정부에 의해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지정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렀으며 이후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도 참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해 분투하고 있어 금년의 메모리얼 데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듯합니다. 메모리얼 데이가 되면 매년 워싱턴 DC에 있는 엘링턴 국립묘지에서 기념행사가 벌어지며 2만여 명의 장병들이 묻힌 그곳에 가족과 형제 자매, 이웃을 잃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전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을 잊은 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피크닉을 하면서 공놀이 등을 통해 함께 여름을 즐기는 정도로만 인식되어져 오고 있는 듯합니다. 아무쪼록 전통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황금 연휴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모리얼 데이의 진정한 의미를 한 번쯤 되새겨보는 하루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건강 365와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오니 한의원의 김석수 원장님께서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한 항원에 대한 특이한 몸의 면역 반응으로 나타나는 비염으로 이상을 일으키는 항원이 무엇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항원에 대응하지 못하는 몸의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항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야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치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방에서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의 발생을 원기 부족에 의한 폐의 기능이 저하된 폐기혈증과 차가운 폐한증 그리고 비위 섬유과 신장이 허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보며 무엇보다 폐의 기능을 정강시킴으로 인한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중시 여기며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몸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도록 하여 우리 몸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사첼 변호사님께서 멤버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의 중요 사항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멤버십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소유권 퍼센테지, 그러니까 책임과 권리가 무엇인가 분명히 쓰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벌써 작성한 어그리먼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손실과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 또 세 번째는 비즈니스를 팔 때 아니면 그 멤버 회원의 소유권을 팔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를 미리 결정해 놓으면 그 파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 우선순위
시그널을 정해서 그 비즈니스에 불화가 없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주급이나 월급을 멤버들이 얼마나 받는 것도 미리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